제가 예전에 사업하기 전에 만났던 정말 마케팅을 잘하시는 유통업체 사장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없어요.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품 소싱하는 방법만 알면 온라인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국 1688에서 마진 좋은 제품 찾고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경쟁 강도 보고 키워드 분석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진 계산한 다음에 이제 소싱만 하면 바로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 10명 중 7명에서 8명 이상은 포기해요. 이렇게 아이템에만 몰두한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가장 빨리 망할 확률이 커요. 제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흔히 봤던 패턴이거든요. 실제로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도 한 분은 월 매출 3천만원, 다른 분은 월 매출 300만원도 안 나오는 경우를 수없이 봤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비슷하고 마케팅 비용도 비슷하게 쓰는데 말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이템을 설득 도구로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아이템을 판매 대상으로만 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이템 중심 사고가 왜 실패를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템을 설득 포인트로 재해석해야 살아남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득 구조를 만들어야 팔립니다, 여러분. 먼저 왜 아이템에 집착하며 망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도매 사이트나 1688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발견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제품 검색량도 많고 인기도 많네, 나도 이거 팔면 되겠다. 그래서 뭐 제품 사진도 가져오고 설명도 번역만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뭐가 남나요? 매출은 지지부진하고 광고비는 계속 나가고 재고는 쌓여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해요. 수없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제품 중에서 내 제품을 왜 사야 하는지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제품이 쿠팡이나 네이버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라와 있어요. 가격도 비슷하고 사진도 비슷하고 설명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당연히 가장 싼 곳, 리뷰가 가장 많은 곳, 광고를 가장 많이 해서 노출이 많은 큰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큰 업체들은 소싱하는 구매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썸네일이나 상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가격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을 가지는 거예요. 뭐 가구매도 매일매일 수십 개씩 때려 넣으면서 말이죠. 결국 개인 셀러나 소규모 업체는 매출이 아니라 마진만 계속 깎이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고객은 아이템이 아니라 의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셀러, 소규모 업체일수록 이 의미를 찾고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아이템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느끼게 하는 제품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같은 화장실 청소솔이라도 강력한 세정력의 화장실 청소솔이라고 파는 사람과 변기 안쪽 구석구석까지 닿는 곡선형 청소솔이라고 파는 사람의 매출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후자는 명확한 사용 상황과 해결하는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같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이 해결해주는 문제와 맥락을 제대로 이해시키면 고객은 사고 싶어 합니다. 즉 아이템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어떻게 설득 포인트로 풀어내느냐가 진짜 승부처예요. 이게 바로 월 매출 3천만원 셀러와 300만원 셀러의 차이점이에요. 만약 고체 가글을 팔고 싶다고 해볼게요. 제가 판매하는 제 브랜드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상세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액체보다 간편해요, 휴대하기 좋아요, 친환경 제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겠죠. 이렇게 하면 설득 구조가 사실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가글이 왜 고체야? 액체가 더 익숙한데? 이런 의문부터 들거든요. 심지어 뭐 어떻게 써? 이상하네? 이런 반응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오후 2시 회의 전에 점심 입냄새 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알코올 가글은 입안이 따갑고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양치질 하러 화장실 갈 시간도 항상 애매하고,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 5분 전에도 데이트 직전에도 씻기만 하면 상쾌한 숨이 완성됩니다. 씹는 순간 입냄새가 사라지는 새로운 구강 루틴을 경험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부여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식기 건조대를 예로 들어볼게요. 식기 건조대는 정말 어디서나 팝니다. 뭐 쿠팡,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보면 수천 개가 나와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입니다.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녹이 슬지 않습니다. 조립이 간단해요. 상세에도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사진과 영상으로 풀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기 건조대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구조나 기능을 가지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원룸, 투룸에 사시는 분들, 싱크대 옆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설거지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릇 몇 개만 놔도 공간이 부족하고 프라이팬 하나만 씻어서 놔도 놓을 곳이 없어서 바닥에 눕기도 하고 그냥 냉장고 위에 놓는 경우도 있죠. 펼쳐서 쓰는 접이식 식기 건조대는 무너지는 게 일상입니다. 그럼 소싱을 할 때도 이 기준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제품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싱크대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건조대를 사용해보세요. 좁은 주방을 넓은 주방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같은 제품이라도 설득 포인트가 고객의 실제 문제에 딱 들어맞으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설정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불편하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지를 정확히 그려내야 돼요. 예를 들어 고체가글의 경우 언제, 아침 출근 전, 점심 식사 후에 회의 전, 데이트 직전, 어디서, 지하철, 사무실, 카페, 어떤 문제, 입냄새 걱정, 알코올 가글의 자극, 양치질할 시간의 장소의 부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고객이 이거 내 상황인데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2단계, 그 상황에서 제품이 주는 변화와 이점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차별점입니다. 기존 해결 방법과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지를 분명히 해야 해요. 만약 고체 가글로 기존의 방법은 액체 가글은 알코올 자극이 있고 휴대가 불편하다, 그리고 양치질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다, 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운 해결책으로 씹기만 하면 즉시 해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자극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식기 건조대의 경우라면 기존 문제는 좁은 주방 공간, 설거지 후 놓을 곳 부족 정도가 될 것인데, 새로운 해결책으로 사이즈에 상관없는 싱크대 공간 활용으로 2배 확장할 수 있고 좁은 주방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계 공식입니다. 고객 중심의 설득 문장으로 완성하세요. 제품 중심 언어를 고객 중심 언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로 들자면 무알콜 제품으로 불수 함유량 1000mg을 씻기만 하면 거품으로 입안 가글하고 언제 어디서나 입냄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식기건조대의 경우에는 튼튼하고 녹이 생기지 않는 스테인레스 식기건조대를 좁은 주방을 2배로 넓히는 맞춤형 설거지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혜택을 먼저 말하고 기능을 나중에 설명하세요. 고객은 기능보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변화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설득 포인트가 있으면 가격 민감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건전지를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건전지는 기능이 완전 똑같습니다. 차별화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전압과 사용시간 등으로 소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기가 매우 제한적이죠. 그럼 당연히 기준은 구성 대비 가격이 최우선 구매 결정 기준일 거예요. 근데 남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설득 포인트가 있다면 가격 경쟁에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구매 결정의 기준이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청소솔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저렴한 화장실 청소솔과 변기 안쪽 구석구석까지 닿는 모양을 가진 청소솔 중에서 화장실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설령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말이죠. 현재 저는 가격보다 화장실 청소를 더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고민 해결이 우선순위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템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순간에 필요하고 어떤 감정을 움직이는지를 포착하는 능력이에요. 제품 그 자체보다 그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액션 아이템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에 팔고 있거나 소싱하려는 제품들의 설명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제품 기능만 나열되어 있다면 고객의 문제 해결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도매 사이트를 볼 때 관점을 바꿔보세요. 마진이 높은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고객이 사고 싶어 할까 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똑같은 제품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세 번째, 고객 리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어떤 점을 만족해 했는지가 바로 설득 포인트의 힌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시면 경쟁자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셀러들은 여전히 아이템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순간 여러분만의 독특한 포지셔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업하기 전에 만났던 정말 마케팅을 잘하시는 유통업체 사장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나쁜 제품은 없어요. 나쁜 마케팅만 있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특별한 제품을 찾는 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제품을 특별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온라인 사업 성공을 위한 노하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